치솟는 환율에도 제2의 IMF가 없다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냥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저런 막말을 내뱉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 아예 제2의 IMF가 없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왜? 제대로 생각이나 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만 내뱉는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또라이죠, 또라이. 미친 것들입니다, 미친 것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각오만. 그래 놓고 칼퇴근하고 술 마시는 거죠. 저희들끼리 술 처먹고 별짓거리 다 하면서 그냥 국민들 그냥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말로만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 어떻게?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없는 거죠.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가지고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 그게 뭘로 개선됐다라는 거죠. 환율 급등은 원화 약세가 아닌 달러 강세라는 개소리 나고 있는 거죠.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몇이나 엎어지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IMF 사태와 같은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현재는 같죠. 2.5%. 근데 9월달 되면 미국은 3.25가 되고 한국은 2.5가 됩니다. 0.75% 벌어집니다. 게다가 그 다음번에 미국은 가파르게 올릴 건데 한국 지금처럼 깨작깨작 0.25%씩 올린다라는 헛소리하면 상황이 나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매우 안 좋아지죠. 원달러 환율 벌써 1350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저게 끝일까요? 최상단일까요? 아니죠. 1500원 되고 1800원 되고 2000원 되는 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야? 이 동생이 매우 안 좋죠. 매우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무슨 개소리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들 보세요, 이들.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이 사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F 때하고 다르다. 외환 건전성 문제없고 보유고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수출 자체는 견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줬죠. 그 세금 깎아준 거 펑크 나는 거 뭘로 메꾼다고요? 개인들, 국민들, 서민들 주머니 털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라는 거죠. 막말하는 거죠, 막말.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IMF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별일 없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입니다. 아니 제2의 IMF가 없다고 어떻게 자신만만합니까?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이름 다 걸고 성명문 발표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지금은 총리가 나서가지고 응원하겠다 그러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작자는 괜찮다고 얘기합니까?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다? 10월달에? 그리고 내려갈 거다? 참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제부총리는 아마 역대 이 사람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절대로 안 좋다라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가 나서 무역수지 적자가 메워지는 걸 보고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꽤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고 언제든지 한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되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외환시장의 대외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IMF 때보다 더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대중국 적자가 극심해지고 있죠. 말로는 중국 탈출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미국의 밀월처럼 동맹처럼 얘기하지만 제대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미국에 퍼주는 건 맞는데 제대로 혜택을 받는 건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죠. 빨갱이 운운하고 저기 누굽니까? 그 신세계 그 부회장이라는 작자 멸공 어쩌고저쩌고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지는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중국 관련해가지고 지 하고 싶은 얘기 떠들어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신세계 주가 떨어뜨리고 막장이죠, 막장. 사실상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재벌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능력 있습니까? 실력 있습니까? 고민을 더 많이 합니까? 되려 오너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그룹에 가장 문제가 그 재벌 총수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근데 한 그룹이 그래도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안 좋죠. 경제부총리가 대기업들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또 지금은 종부세 깎아주겠다고 종부세 국회 통과 안 되겠다라고 자꾸 징징대고 있는 게 저게 무슨 경제부총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5천만 국민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고 다주택자, 종부세 내야 되는 50만 명이 뭐 세금을 뭐 더 내야 된다라고 뭐 호들갑 떨면서 난립니다. 뭐 그 사람들이 자기 표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너무. 그리고 너무 대놓고 막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 월급을 올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저들은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받고 있고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돈 문제에 관련해서는 표현할 수 있나 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난립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뭐 자기네들처럼 그냥 마실 다니면서 설렁설렁 다니면서 회의나 좀 하고 뭐 돈 엄청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총리나 경제부 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는 작자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뭐 사모펀드의 사회이사로 뭐 아무 일 안 하고 이름만 달아놓고 수억 원씩 받아내는 그런 정관예우로 썩어 빠진 짓거리들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대기업들한테 떠넘기고 자기 자리 보존받는 거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런 작자들이 대한민국의 관료라고 해서 앞장서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뭐 괜찮다 IMF 때하고 다르다 제2 IMF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매우 참혹하게 바뀔 것 같다. IMF 상황이 더 심해질 것 같다. 1997년 98년에 닥쳤던 IMF 때보다 이번이 더 힘들고 더 힘겨울 것 같다. 그때는 1년 사이에 터지고 또 짧은 기간 안에 고성장을 해서 극복했겠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꽤 혹독하고 어려운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아마 지천으로 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현재 2,400, 2,500이 700, 800까지도 주저앉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짱돌 맞을 거예요. 왜? 뭐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막말한다고 네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2억 3억 들였는데 그거 3분의 1 토막 나면 네가 갚아줄 거냐 그러면서 별소리 다 하겠죠. 근데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항상 최악의 상황, 가장 안 좋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상황들을 두고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뭐 많은 사람들 망해라, 죽어라, 쓰러져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도 주변 상황이 IMF 시즌2가 벌어지면 저라고 좋겠습니까? 뭐 저도 일자리 위협을 받을 거고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질 거고 더 눈치를 보고 더 위축되는 게 당연한 거죠. 확실한 건 뭐냐? 지금 현재 삶이 매우 어렵고 심각하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가 좀 더 정치적인 경제적인 리더십을 내보이면서 여야 저렇게 자기 밖으로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 3자가 합치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데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해가지고 정치적인 능력으로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많은 성과로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 까기가 혹은 뭐 문재인 정부 추종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든 아니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세력이든 어느 쪽이 아니든 중도가 됐건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됐건 간에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죠. 빚쟁이들이 뭐 보수냐 진보냐 뭐 그런 걸 따져가지고 뭐 쓰나미처럼 뭐 썰어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이가 60대든 20대든 10대든 7, 80대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상 이 땅을 터전 삼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뭐 고통 감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그러려면 안철수나 뭐 추경호나 아니면 뭐 권성동 뭐 무수히 많은 이렇게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뭐 국회의원들 급여를 뭐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하든 아니면 국회의원들 받게끔 돼 있는 연금 있잖아요. 연금을 반토막 낸다고 하든지 온갖 특혜나 뭐 이런 것들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차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 대중교통 이용하게끔 만들고 뭐 비행기 타고 어딘가를 갈 때 이코노미에서 타게 하고 철저하게 군사들을 줄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모든 분야에서 세고 있는 혈세들을 줄이고 빚을 갚는 모드로 바뀌면 개인은 개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렇게 헤쳐나갈 군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IMF 때하고 다르다. 문제없다. 제2 IMF 안 한다. 이런 그냥 아무 책임지지 못할 막말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덮으려고 하는 건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